자, 이번 시간에는 7강 강좌에 대한 내용들로 GSAP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GSAP에 관련된 그런 UI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배워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면, 자, 폴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익스퍼트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여러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안쪽의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스타트 경로에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요건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스타트 경로에서 GSAP 언더바 라이브러리 1번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HTML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CDN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gsap.min.js 문서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게 되면 GSAP는 동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유형은 저희가 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안쪽에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볼에 관련된 요건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let 볼이라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도큐먼트에 있는 지금처럼의 쿼리 셀렉터, 자, 볼이라는 요건을 이렇게 잡았고요. 자, 볼을 클릭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구현을 할 텐데요. 일단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인 그런 클릭이 이루어지면 반응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벤트를 등록시켰고요. 자, 안쪽에 있는 요건은 이제 이 타겟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그래서 해당 그 볼을 클릭할 수 있게 지금처럼 GSAP 2라고 지정했고요. 해당 요건은 이 타겟이라고 접근해서 해당 요소를 접근시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좌표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GSAP2라는 일반적인 그런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GSAP2라는 그런 메서드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대상의 속성과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프트 300이라는 위치가 지정이 됐는데 이때에는 지금 다른 그런 부가적인 그런 픽셀이라든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쓸 때 그런 요건들이 붙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런 정보대로 숫자 정보대로 그냥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듀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내용들도 다른 부가적인 내용 없이 지금처럼 초만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서 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타겟이 왼쪽에 있는 좌표가 이렇게 이동되어서 좀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CDN이 추가가 돼 있어야 그래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 내용들을 한번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볼이 바로 300의 위치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 참조하는 기법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참조 기법들은요. 자, 안쪽에 이 타겟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기법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이라는 그런 CSS 기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jQuery 썼던 방식들처럼 여기에 CSS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구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되는 그런 요건은 저희가 딜레이라는 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요건을 작성을 하면 한 2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 요건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이 완료됐을 때도 뭔가 지금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onComplete 라는 방식으로 해당 콜백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들, 다른 메서드들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가 동작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complete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300의 위치로 이동이 되고요.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complete라는 로고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클릭을 저희가 이제 개발자 모드를 가봐야겠죠. 개발자 모드를 가보고요. 가보게 되면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동작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complete라는 문자열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값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prompt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만들어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 해당 요건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프롬프트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그러면은 GSAP라고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rompt2라는 방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prompt2라는 방식을 작성해서 여기다가 볼이라고 할게요. 자, 안쪽의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opacity 나는 변경하겠다. opacity가 처음에 0이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페서티가 변경이 되면서 위치가 이동되겠다. 이런 옵션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서티를 나는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좌표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300의 위치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듀얼레이션은 0.3초 이렇게 되겠다라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값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prompt 방식을 사용해서요, 해당 명령어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여러 가지에 따른 이런 내용들대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구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예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GSAP 언더바 라이브러리 2번 예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따른 그런 구조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 볼을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메인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1번, 서브 2번 아이디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커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보시면 일단은 결과물을 조금 보여드리고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번 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자, 기존에는 지금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들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기능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카테고리에 접하게 되면 그러면 모양이 여기서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카테고리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오버가 되면 여기 약간 이상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미지가 없어서 그러네요. 여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수정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영역에 들어가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이제 동그란 점이 움직이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GSAP 동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자, 안쪽에다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2번 예제를 이렇게 열었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한번 해보면 일단 스크립트 코드식을 적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윈도우 코드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로드식을 작성했고요. 자,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참조할 텐데요. 서브 4번이란 영역에 접근이 되면 그러면은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CSS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서브 4번에 대해서는 액티브 1번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5번에 대해서는 액티브 2번 클래스를 부여하는 걸로, 그 다음에 원래 커서라고 하게 되면 with 하이트,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요건들을 여기 가져지는데, 자, 그러면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뭐 스케일 같은 거는 부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고요. 요런 정도만. 커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동그란 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액티브 1번이 되면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여기 바뀌고요. 이는 저희가 서브 4번,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에 보시면 서브 4번 부분에 접하면 그러면은 아이콘 모양이 바뀌고요. 커서 모양이 바뀌고요. 서브 5번은 액티브 2번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작성해 보면, 먼저 서브 4번에 대한 내용들을 잡았고요. 자, 도큐먼트, 자, 안쪽에 쿼리 셀렉터 내용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처럼 샵 서브 4번 내용을 잡았고요. 자, 5번.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자, 커서라는 걸 만들었고요. 커서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자, 안쪽에 커서라는 부분으로, 자,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원에 대해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의 바디, add 클래스. 자, 마우스가 이제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그런 대상이 지정이 될 텐데, 펑션에 대한 이렇게 이벤트 타겟을 구해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로그 값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console.log 2.page x 그리고 2.page y라는 값을 찍어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따라다니는 이런 커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작성한 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이제 움직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지금 개발자 모드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인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당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커서에 대한 조건을 붙일 때 커서, 자, 이걸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스타일 레프트 적고요. 2.page x 더하기 픽셀 여기까지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 스타일 탑이란 정보로 입력했고요. 2.page y 더하기 픽셀 정보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커서를 따라다니는 그런 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 따라다니는 그런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의 좌표로 잡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죠, 왼쪽으로 당겨주기 위해서는, 자, 이게 약간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앱솔루트는 원래 왼쪽과 그리고 상단이 기본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산수를 조금 해보면 마이너스 5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산수를 한 거죠. 이렇게 산수를 하시면, 먼저 산술 좌표를 먼저 만들고요. 마이너스 5를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원래 이 원에 대한 크기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정보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럼 원이 정확하게 중간에 붙어 있는 그런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줄 때 커서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GSAP 그 다음에 to 커서라는 부분으로 만드시면, 그러면은 일단 왼쪽 좌표
왼쪽 좌표는 2.페이지 X, 페이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정보로 입력시켰고요.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정보는 지금처럼 2.페이지 Y 좌표를 만들었고요. -5. 그 다음에 듀얼레이션은 이렇게 0.5 정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0.5 정도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동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GSAP 효과를 줬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동그란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커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권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를 주더라도 지금 마우스의 그 네이티브 커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카테고리에 접해진다라는 코드를 작성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서브 4번이죠. 4번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접목이 되면, 자,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가 진입이 됐다라는 내용을 적어 볼게요. 마우스 엔터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엔터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보시면,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이 되면 if 지금 커서가 만약에 지금처럼, 자, 클래스 리스트 contains라는 그런 메서드가 있죠. 여기에 이제 active1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true가 되면 펄스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클래스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커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역에 접하게 되면 해당하는 액티브 클래스를 붙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리스트, 자, 여기다가 add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액티브 2를 붙이겠다. 액티브 1은 이제 커서 모양이 백그라운드 중에서 에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로 1번은 이제 크기를 보면 여기 크게, 자,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향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로 세로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런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가 되니까 꽉 채워지는 그런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번 하시면, 그러면은 이 커서 모양이 바뀔 거고요. 자, 한번 진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자, 여기 카테고리 4번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4번은 여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접해 보시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여기 아이콘 4번으로 바뀐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커서는 이런 방식들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벗어났을 때에 대한 효과도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자, 마우스 리브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리브. 마우스를 떠났을 때, 그러면 액티브 1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거하는 걸로, 리무브죠. 그래서 이제 contains라는 건 클래스가 있을 때 참을 반환하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없을 때는 거짓을 반환해서 이렇게 조건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remove라고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그 영역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벗어나게 되면 다시 원복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5번 카테고리에서는 내용을 달리해서 여기서 내용을 달리하게 되면 5번 카테고리, 자, 5번 카테고리에서는 2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번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5번에 접하게 되면 2번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5번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지금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요건들을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로 저희가 접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제는 GSAP 언더바 라이브러리 3.html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3.html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완성된 문서를 좀 볼게요. 여기서 3문서를 완성된 거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따라다니고요. 여기에 있는 그 위에 접했을 때 이 예제는 원래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제의 그런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요.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코드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볼이란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섹션이란 영역이 있습니다. 섹션에 접하면, 섹션이 이제 영역에 접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CDN이 요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움직임이 코드니까 스크롤 트리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스크롤 트리거는 나중에 저희가 스크롤 트리거라는 그 이벤트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화면 위치 이벤트식이 있는데 화면 위치에 가게 되면 발생되는 이벤트 코드식이 있는데 그걸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스크립트 식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볼에 관련된 요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섹션, 자, 섹션에 대한 요건을 만드시면 도큐먼트 안쪽에 쿼리 셀렉터, 자, 안쪽에 섹션이란 요건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하게 되면, 자, 그러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여기에 따라다니는 그런 요건으로 제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안쪽에는 이제 지금처럼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쿼리 셀렉터, GSAP죠. GSAP. 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도큐먼트, 바디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휘저으면 이런 내용이 되니까 안쪽에 마우스 무브로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요건을 제작을 할 텐데 이전에 있던 예제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GSAP 2로 지금 위치를 이동해서 해당하는 볼을 이동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볼을 움직이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위치는 이벤트 객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객체가 있고요. 지금 해당 위치를 찾을 때는 페이지 X, 자, 페이지 X의 위치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Y 위치는 자, 페이지 Y로 찾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치환이 되면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레프트와 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레프트로 써도 되고요. X로 써도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듀얼레이션 작성을 하시면 1.2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즈 값은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 자, 여기까지 화면을 이동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는 2.페이지 X와 2.페이지 Y 듀얼레이션은 1.2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코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예제를 열어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볼이, 자, 여기서 에러가 났나요? 이렇게, 자, 볼이 지금 해당하는 요건을 지금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볼에 대한 요건이 여기 있죠. 클래스 볼이고요. 2.페이지 X, 2.페이지 Y 듀얼레이션은 1.2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볼이 왜 안 움직이죠? 도큐먼트 바디 마우스 무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좌표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쪽에 볼 요건이 여기 움직이고 있죠? 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볼에 대한 요건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페서티가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페서티는 여기서는, 자,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위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으로 되어 있죠. 그죠?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오페서티 1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이게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동작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효과는 왜냐하면 1.2 정도의 듀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맺히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저희 XY로 변경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레이트로 붙네요. 그죠? 트랜스레이트로 변경되는 그런 요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즈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즈 효과를 줄 때는 뒤에다가 이즈 아웃이라는 간단한 감속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감속 효과가 아무래도 문제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는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즈 연결하신 다음에 이즈 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즈 아웃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값을 입력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요. 속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할 때는요. 미리 주어진 그런 저희가 GSAP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런 효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적을 수 있어요. 파워 3이라고 적고요. is out이라고 적으면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동적으로 1.2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동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원래 시작점에서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여기 오페서티가 0이었죠? 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접합이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섹션에다가 이전 예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자, 이벤트를 한번 부착을 한번 시켜 볼게요. 마우스 엔터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엔터가 되면 그러면은 접합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등록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GSAP 자 2로 연결하고요. 해당 요건은 볼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거는 위드도 바꿨고요. 5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도 5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1이란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오페서티는 1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레이션은 0.3초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효과는요. 우리가 is라고 적고 그 다음에 논이라고 적은 거죠. 이렇게 적으시면 그러면은 is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마우스 엔터가 됐을 때는 50이 되고요. 원래 50이 이제 원래 크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벗어났을 때 효과를 또 복사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엔터의 반대말은 마우스 리브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리브가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위드는 0이 되고요. 하이트도 0이 되고요. 오페서티도 0이 돼서 이즈 값은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작이 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오페서티가 지금 0이죠. 0이고요. 그리고 위드 하이트는 5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접하면 어떻게 되죠? 접하면 지금처럼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볼이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볼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 볼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걸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드래그 플래그라는 걸 하나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그죠? 부드럽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요건들이 있을 때 뭐 다른 리소스 그러니까 개발적인 영역이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다른 리소스들이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드래그 플래그라는 게 이게 펄스가 되겠습니다. 펄스가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동작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드래그 플래그가 펄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입이 됐을 때는 여기서는 드래그 플래그를 true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드래그 플래그를 false로 만듭니다.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마우스 움직임을 따라다니지 않는 코드로 이렇게 지금 분기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영향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드래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 하나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코드를 만들어 본 거죠. 자, 이번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GSAP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초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